우수근의 21세기 신열하 일기. 자, 급박하게 변해가는 한중일 동북아 정세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는 분이죠. 우수근 콩코디아 국제대학교 대외교류 부총장 연결해서 관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자, 중국에 계시죠? 자, 우수근 부총장님 안녕하세요. 니먼하오, 우수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중국 각지를 다니면서 그 생생한 모습을 전달해줄 우리 출경대 소식통 우수근 교수님. 지금은 어디에서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부총장님? 네, 북경에서 비행기 타고 약 2시간 반 정도 걸린 중국 강서성. 네. 강서성이라는 곳에 왔는데 중국이 크긴 큰 것이, 네. 북경은 현재 가을 날씨로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고 날씨는 딱 좋은데요. 네. 여기는 35도, 체감온도 40도, 너무도 덥습니다. 아이고 미치겠습니다. 다시 새카맣게 차를 타고 있습니다. 네. 아니, 두껍게 옷을 입고 가셨다가 지금 뭐 옷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얇은 옷이? 그러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잘라가지고 반바지로 만들 수도 없고. 아니, 그러면은 네. 부총장님께서 지금 그 강서성 그쪽에 그 지역에서는 어떤 일을 담당을 하시고 또 관찰을 하시고 계신 건가요? 네, 아무래도 중국 정부 초청이니까 이번에 중국 정부는 자신들의 역사도 좀 보여주고 싶다 해가지고 중국 공산당이 마오쩌둥이 대장정이라고 해가지고 국민당 정부와 이전에 막 싸워서 뭐 100만 명 정도가 대장정이라고 사실상 퇴각 행로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출발한 것이 바로 이 강서성의 찐강산이라는 그쪽 지역이 있었고 마지막에 도착한 것이 예난 지역인데 그쪽에서 100만 명 정도가 출발했다가 결국 대장정을 마치고 예난에 도착하는 사람은 약 7,000명. 엄청나게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결국은 이와 같은 과정을 겪고 중국이 겪어냈다. 공산당이 겪어내서 오늘날의 중국과 공산당이 될 수 있었다. 위대하지 않은가 하는 것으로 보여주기 위한 프로그램. 그걸 보기 위해서 하는데 여기저기 온통 그냥 빨간색입니다. 중국 공산당을 상징하는 빨간색이 너무 많아갖고 빨간색을 홍이라고 하는데 홍. 예. 예, 홍. 아이고 너무 많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시다가 지금 거기 언제까지 계시는 겁니까? 거기 계시다가 혹시 부총장님 공산당원 되시는 거 아닌지 걱정돼요. 아니, 지금 보면요. 그 공산당에 대한 사실 우리는 거부감이 많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이것이 세뇌교육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과거에는 이랬지만 지금은 누구보다도 빠르게 국민들의 생각을 앞장서서 캐치해서 읽어내서 반영하고 그래야지 공산당 집권이 가능한 거니까요. 그 민첩한 적응력이라든가 등등을 볼 때 공산당 안에서도 우리가 벤치마킹할 부분이 적지 않다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있긴 있겠죠. 아니, 그렇게 민첩한 중국에서 중국 2위의 부동산 개발 업체죠. 헝다그룹. 이 헝다그룹의 이 파산 위기설이 돌면서 전 세계가 긴장을 했었죠. 일단 부총장님, 헝다그룹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회사입니까, 부총장님? 헝다그룹이? 네, 일단은 한국의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으니까 구체적인 수치는 말고 큰 그림으로만 얘기한다면요. 중국이 지난 한 3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고속 성장을 해올 수 있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 더변에는 부동산 개발이 가장 큰 성과를 보게 된 것이죠. 헝다그룹은 이 부동산 개발 그룹을 모태로 해서 엄청나게 빠르게 고속 성장을 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제2의 그룹으로 형성이 됐는데 문제는 부동산 개발이 언제까지나 부동산 개발은 지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문어발식으로 부동산 쪽에서 전자, 유통, 식품 등등등 너무 무책임하게 불렸고 또 중국에서는 아직도
환시라고 하죠. 인맥이 있으면 은행에서 돈을 쉽게 빌릴 수 있는 그런 것이 그래요?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규제가 되고 있지만 당시에는 그렇지도 않았거든요. 더군다나 뭐 중국 고위층들하고의 관계가 되게 좋기 때문에 그룹의 그 회장이 그래서 정말 몇백조라는 부채를 질 정도로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좀 과다한 차입을 많이 해왔고 결국은 부동산 개발이 여의치 않게 되는 지금 시점에 이르자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경제적인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골칫덩어리 기업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헝다그룹이 파산 위기에 몰리면서 부도 처리되기 일보 직전인 거는 맞잖아요. 그런데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 헝다그룹이 중국 정부 눈 밖에 난 건 분명하다. 이런 말이 계속 거론이 되던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뭐 정부의 뭐 대출 규제하고 관련된 이야기 같던데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맞습니다. 지금 금방 큰 그림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과거에는 대출 규제 같은 것이 별로 없었고 또 규제를 한다 하더라도 관시라는 것, 그러니까 법치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인치가 더 과거에는 심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중국도 인치로 인한 이와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법치로 빠르게 전환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법에 의한 통치죠. 근데 인치에 너무 익숙했고 또 이미 과거에 그와 같은 관행으로서 이만큼 잘못돼 왔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헝다그룹 측에서도 생각을 한 것이겠죠. 우리가 이렇게까지 컸고 우리는 이제 몇백 조의 부채를 지게 되는데 우리를 너네가 쓰러뜨릴 수 있어? 너네가 이번에 이렇게 대출 안 해주면은 우리가 쓰러지면 너희 공무원들도 다 힘들 텐데 그리고 국가도 힘들 텐데 어떻게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해서 방만하게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거야라는 무책임한 그런 경영을 계속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와 같은 상황이 일어났지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요. 그렇다고 이것을 살려둔다면은 그러니까 득실을 계산을 하는 것이죠. 살려둠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더 많다면은 당연히 살려두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요.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는 그룹이 이 헝다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적지 않을 테니까 이번에는 확실히 그렇지 않다. 중국 정부는 이제 아닌 것은 아니다. 라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현재 고민이 많습니다만 헝다그룹을 도와주지 않고 즉 시장 경제 원칙에 따라서 도산돼야 될 상황이라면 도산시킨다라는 것. 그것은 그만큼 자기들도 각오하겠다. 쓰러질 것은 쓰러지게 하고 그 부분에서 뭐 다양한 또 계열사를 지닌 그룹이니까요. 살릴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것은 중국이 예를 들면 국유기업이 인수를 시킴으로써 살려나가는 그런 부분적인 일단은 도산을 시키지만 부분적으로는 살릴 것은 살리는 그 같은 방안으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여하튼 이 헝다그룹 사태로 인해서 또 가장 또 걱정이 되는 게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어떤 뭐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부총장님. 네, 당연히 중국 경제에 우리나라는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중국 경제가 좋아지면 우리도 좋아지고 중국 경제가 타격을 받게 되면 우리도 그만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헝다그룹이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헝다그룹이 우리 쪽에도 여러 가지 투자를 해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와 같은 측면에서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영향력은 미쳐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예의주시하면서 미리 준비하고 있을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에는 헝다, 일본에는 혼다, 또 우리나라에 이제 현대 이렇게 약간 비슷비슷한 발음들이 있는데 여하튼 좀 주의 깊게 또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자, 부총장님 시간이 좀 빨리 가가지고 오늘 말씀 좀 여기까지 듣고 중국 그 날씨 더운데 계시지만은 여하튼 좀 영양가 있는 음식 좀 많이 좀 드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총장님. 네, 살아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수근 콩코디아 국제대학교 대외교류 부총장과 함께 했습니다.